수학이 어려울 때 주댕쌤과 함께 안녕하세요. 수학 주댕쌤입니다. 드디어 3월 첫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 보셨나요? 네, 선생님이 오늘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유튜브에 보면 어려운 문제들만 해설이 엄청 올라오잖아. 근데 선생님이 실제로 우리 이 고3 현역 친구들 만나보면은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선생님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거고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되며 그래서 원하는 최저 등급 얼만데 라고 물으면 3등급만 맞추면 됩니다 라는 걸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상당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을 일단 목표가 3등급 나는 올해 어떻게든 수학 3등급만 맞추는 게 목표야 하는 친구들이 이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어떤 문제들을 맞추면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들 집중 풀이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1등급을 받으려면 추가로 이 문제들을 다 맞췄어야 돼 라는 영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번 영상은 공통 과목에 대한 영상이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려요. 목표 몇 등급? 3등급. 3등급을 맞추려면 공통 과목에서 몇 번까지를 맞췄어야 했을까? 네, 그 기준을 잡아서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 이 촬영 들어오기 전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확정 등급 컷이 나온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입시 기관에서 예측 등급 컷을 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 모든 입시 기관의 예측 등급 컷을 선생님이 모두 조사해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확률과 통계 기준으로 확률과 통계 기준으로요. 예상 3등급 컷이 여러분 몇 점일 것 같아요? 네, 68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기준으로는 64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4점 정도는 선택 과목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리고 이 확률과 통계에서 선생님 생각에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이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가 28번하고 30번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28, 29, 30 요 4점 차이는 여기서 한 문제 차이를 두자고 요렇게가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선택 과목을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고 다 맞췄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공통 과목은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다 8점을 더하면 몇 점이에요? 76점이죠? 그럼 공통에서 몇 점 마이너스가 나야 돼? 24점. 24점이면은요, 여러분 4점짜리 기준으로 몇 문제? 그렇지. 6문제만 틀리면 됩니다. 그럼 그 과연 6문제가 몇 번에 해당이 될 것이냐? 네, 맞아요. 선생님 생각에도요, 20번, 21번, 22번. 아무래도 주관식 뒤쪽. 그러니까 요 세 개는 틀려도 3등급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맞죠? 네. 20, 21, 22. 그리고, 사실 14번. 네. 그리고 15번. 요렇게 하면 여러분 몇 문제야? 5문제지. 네. 사실 여기 이제 13번은 하나 더 낄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선택 과목이 하나 더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3등급을 맞추자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14, 15, 20, 21, 22번은 1등급 영상에서 해설을 찍도록 하고요. 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공통 부분 해설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5문제 미련 버리고 나머지 문제만 계산 실수 없이 다 맞추면 충분히 3등급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우리 한 4점 정도도 여유를 쌤이 드렸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3월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들어온 시험은 아니었으니까 조금 더 위쪽으로 잡아서 라인을 그렇게 해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 14, 15, 20, 21, 22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의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앞장은 무조건 그치 나이스하게 다 갔어야 하지. 자, 4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자, 미슬, 지수는 미슬 맞춰주셔라 그랬습니다. 4는 2의 2승이니까요.
3분의 4승 될 수 있고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둘이 더해주면 얼마 될까요? 그렇지. 2의 3분의 3, 1승 되겠죠. 계산하면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2다. 간단한 지수 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 자, fx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에 대하여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요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h가 0으로 가면 괄호 안에 점이 어딜 향해 달려가? 그렇지, 2를 향해서 달려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바꿨을 수 있다? F'1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미분법 공식에 의하여 우리는 fx를 미분하시면 돼요. 4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F'1은 그렇다면 얼마 되겠어요? 그렇지,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첫째 항이 2라는 걸 알려줬고, 자,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에다 공차를 하나 더한 아이겠지. 7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를 6개 더한 아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식을 써볼게.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A1, 2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한 아이일 거야. 맞죠? 그 다음 7번째 항은요, 첫째 항 2에다가 공차를 6개 더한 a일 거예요. 요걸 계산한 게 얼마다? 30이다. 그럼 이제 그렇지, 방정식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해 볼게요. 4 더하기 2D 플러스 2 더하기 6D는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고요. 8D는 얼마가 되겠어요? 24. D는 얼마가 돼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문제는 10번째 항 구하라 그랬습니다.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그렇죠, 9개, 9, 3, 27 더한 i가 되겠죠. 계산하면 정답은 얼마 되겠어요? 29다. 1번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갈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연속 조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항함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자기들끼리는 다 연속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혹시라도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점이, 맞아요, x가 2일 때죠. 2일 때마저도 우리가 연속이 되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의 정의 뭐였더라? 그렇지, 히 우극, 좌극,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2에서의 좌극하는 요 식에다 2를 대입하면 되겠지.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 되겠어요? 4의 2 마이너스 2. 요게 뭐가 돼요? 2의 좌극한. 그 다음 2의 우극한 및 함수값은 아래식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의 2는 얼마 돼요? 8A는 얼마? 그렇지, 2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어요.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2번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역시나 곱의 미분법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냥 미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곱의 미분법 공식이 있었어. 그죠? 자, fx를 미분하면 자, 어떻게 된다? 앞에 거 미분. 그렇지.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렇지. 요렇게 미분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자, F'2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다 2 넣으면 3에다가 3이니까 9 되겠네.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다? 8이다. 몇 번이에요? 5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두 양수 AB가 로그 3의 a제곱은 4, 로그 9의 ab는 2분의 5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요 로그를 뭐로? 지수로 한번 바꿔볼게. 자, 여러분 a제곱은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툭 쳐서 보내면 3의 4승. 즉 얼마요? 8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뭐라는 게 바로 구해져요. 9라는 게 바로 구해집니다. 자, A 자리에다 9를 이렇게 넣으면 9B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9의 2분의 5승이다. 역시나 이 로그를 지수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9는 3의 제곱이잖아. 맞죠? 예,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3의 5승이 되는데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약분 나눠주면 B는 3의 3승 얼마?
27이 되겠다.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A분의 B 계산하라 그랬으니까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가볼게요. y는 x제곱과 y축 및 두 직선 y는 x-2,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에 뭘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자, 요거 넓이 구할 때 우리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했었죠? 그렇지. 요 0부터 2까지 위의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빼서 적분을 해주면 그것이 두 개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식 써볼게요. 0부터 2까지 위의 그래프가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래프가 x-2예요. 얘를 뺀 걸 적분한 i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2를 집어넣으면요. 3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4 계산해서 얼마 되겠어요? 3분의 1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보였던 친구들은요. 우리 요 x제곱은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요. 사실은 요 밑에 부분은 삼각형 넓이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절편이 2고 y절편 마이너스 2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어차피 뭐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그러면 0부터 2까지 x제곱을 적분해서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어떤 것으로든 정확하게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7번 문제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이 8번 문제 계산 실수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틀려서도 선생님한테도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자,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4사인 세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사인 코사인 1차식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그랬어? 맞아요. 코사인으로 양쪽 나눠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코사인으로 양쪽을 나눠주면, 그리고 또 양쪽을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건 뭐랑 똑같지? 맞지? 탄젠트 세타랑 똑같죠. 그러면 탄젠트가 4분의 1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뭘 구할 거야? 코사인을 구할 건데, 이때 우리 뭘 이용하자? 그렇지. 미니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것이 선분의 비율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 길이가 원래는 4고 1인 건 아니지만 어차피 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다른 사인과 코사인을 읽어내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이 빗변이 얼마 되겠어요? 맞아요. 루트 17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의 부호를 결정해야 될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미니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반드시 부호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 각변한 이용하면, 자, 그럼 각변하는 뭐다? 부하입니다. 다시 각변하는 뭐다? 부하입니다. 부호부터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사분면이에요. 따라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여기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기 때문에 사인을 그렇지,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코사인 세타가 그렇지 음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코사인 세타 얼마 되나요? 루트 17분의 4인데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했다 우리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7분의 4 루트 1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몇 번 되겠어요? 1번입니다. 부호 조심. 우리가 3등급을 맞추려면 항상 계산, 정확한 계산, 그리고 이런 디테일, 부호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는 그런 공부, 학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문제 가볼게요.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4점짜리라, 그죠? 우리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쉬운 4점들은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 자, 가볼게요. 닫힌 구간,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부터 3까지 해서 fx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대요. 그럼 일단 뭘 봐야 될 것 같냐면, 내가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미분해볼게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되겠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3차 함수 그려진다는 거야? 그렇지. 극 대값이 마이너스 1, 극 소값이 2, 샬라 되는 아이가 되겠다. 괜찮아요? 사실 여기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1부터 3까지만 구할 거거든. x가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과 3일 때가 요 언저리에 있겠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소값은 얘가 최소가 될 수도 있으니 구해봐야 되겠죠. 자,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16. 2를 집어넣으니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a 계산하니 a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또 뭘 조사해 봐야 되겠어? 지금 요거는 선생님이 x가 2일 때 넣어서 조사해 본 거죠. x가 1일 때와 그렇지 양끝값 3일 때를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 때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나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 a 마이너스 13 나오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3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54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얘기야? a-13하고 a-9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똑같은 a에다 한 번은 13을 뺐고 한 번은 9밖에 안 뺐잖아. 얘가 더 크겠죠. 그렇지. x가 3일 때가 요렇게 3, a-9. 그 다음 x가 1일 때가 요렇게 1, a-13 요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요 범위만 살펴봐라.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누가 되겠어? 극소값이 되겠죠? a-20이 얼마? 4가 돼야 되겠고요. a는 24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a-9. 그렇지. 그래서 a 자리에 24 넣어주시면 계산하면 얼마다? 15다. 3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4점짜리 문제 첫 시작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최대 최소라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은 3등급을 맞기 위해서 기본기를 조금 이렇게 더 다져주는 그런 학습을 전반기에는 꾸준하게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가볼게요. 양수 k에 대해 곡선 y는 로그 2의 x-k. 그러니까 좀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이 이런 그래프 문제에서 딱 처음에 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지금 이런 문제 맞춰야 3등급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자꾸 그래프들을 스스로 그려내보는 연습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양수 k에 대하여 로그 2의 x-k.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모르지. 나 k 얼마인지 몰라. 그지? 자, 잡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때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y값이 0이라는 거니까 선생님이 항상 좌표를 잡아줘라라는 얘기를 했죠. y값이 0이면 2의 0승은 1. 그렇지. k 플러스 1,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y는 2를 하나 그어볼게요. y는 2를 하나 그었습니다. y는 2가 로그 2의 x-k와 만나는 점을 b. 자, 좌표를 세팅하자. 로그 2의 x-k가 2라고요. 그럼 역시 또 지수로 바꿀게. x-k는 2의 2승 4. 넘어가면 x는 얼마 돼요? k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b점이 얼마? k 플러스 4,2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y축하고 만나는 점은 c. 여기. 요거는 구하기 쉽지. 0, 얼마? 2. 중요한 건 그렇지. AB와 AC의 길이가 어떻대요? 같대요. 자, 문제를 조금 풀어본 친구들은 요거 나왔을 때 아주 좋아야 돼. 왜냐? 여러분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수능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조건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조건으로 주는 경우는 뭐를 많이 이용해요? 무조건 그렇지. 수선해발 그어봐라라는 얘기를 했잖아. 왜?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상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지금 K 플러스 4잖아요. 여기 그 길이 K 플러스 4잖아요. 그거의 절반. 그거 얼마야? 2분의 1 K 플러스 2가 되겠지. 걔가 누구랑 같아야 돼? K 플러스 1과 같아야 되겠다. 자, 가보겠습니다. 2분의 1 K 플러스 2는 K 플러스 1과 같아야 돼요. 넘어가면 2분의 1 K는 얼마? 1이다. K는 얼마다? 그렇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K가 2라는 건 여기 6,2고요. 여기 3,0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문제는 한 번 더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밑변 얼마요? 6. 높이 얼마? 2. 그리고 2분의 1. 계산해주면 정답은 얼마다? 그렇지.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2번이다. 볼 수 있겠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11번 문제 연결해서 가볼게요. 그치? 여기서부터가 약간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지.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공식들이 뭐야? 왜 저렇게 돼? 라는 생각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모의고사 문제 풀고 이거 일단은 때려치고 기본 개념부터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내가 기본 개념을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문제풀이로 연습을 해야 되겠느냐? 요 선택을 선생님 요즘 해설 강의를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천천히 갈게. 11번.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 출발한다 그랬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그랬어요. 시각 t일 때 점 p의 속도 vt가 3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 뭐가 있냐면 그치,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돼요.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그치, 위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위치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x가 t일 때 이 위치식은요, 처음 위치 0에서 출발 0부터 t까지 누구? 그렇지. 3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6을 적분한 아이. 이게 뭐예요? t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현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식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 이거 계산하면요. t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36t. 어차피 0 넣고 t 넣고 뺀 거니까 이렇게 계산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태로 보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t는 1일 때 p의 위치는 25이다. 뭐 구하면 돼? 그렇지. 거기 t에다 1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2 플러스 36 이렇게 될 거잖아요. 계산하면 얼마 돼요? 25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니은 가볼게요.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뀐다 그랬습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선생님 그랬죠. 이게 우리 움직이다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꾼 거라고. 근데 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특징이 뭐가 있다 그랬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휙 돌아버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돌리면 짠짠짠짠짠짠짠 몸 살짝 멈췄다가 방향을 튼다고.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뀔 때는 반드시 살짝쿵 한번 멈춘다라는 얘기했습니다. VT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럼 VT가 0이 되는 점은 다 운동 방향을 바꾼 거냐? 그거 아니야. 왜? 가다가 힘들다. 정신 차려. 자, 방금 어땠어, 선생님이? 멈췄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갔죠. 그러면 선생님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면 뭘 살펴야 됩니까? 자,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일단 찾으셔야 되고요. 그 점을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점을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속도식 잠깐 나와라. 오케이. 자, VT식 아까 이렇게 됐었잖아요.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12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t-2, t-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슬쩍 그려보면 여기가 2고요. 이거 얼마? 6 이렇게 되잖아. 자, 어때요, 여러분? 속도가 0 되는 점이 존재하죠? 2를 기준으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바뀌었죠. 6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러면 t가 2일 때와 t가 6일 때 두 번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어떤 얘기예요? 맞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디귿 0부터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거든. 자, 움직인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0부터 3까지 맞죠?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I,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 걸 다 플러스로 온전히 더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운 I를 적분해주는 거 우리는 뭐?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 우리 지금 보니까 0부터 3까지면은 우리 속도 그래프 여기 있잖아요. 그죠? 0부터 2까지는 그대로 적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부터 3까지만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그걸 다시 뭘로? 그렇지.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0부터 2까지 3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6 이 녀석을 적분. x라고 돼 있네. t에 대한 적분이어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2부터 3까지 3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6을 계산하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바꿔주자. 요 얘기입니다. 사실 요거 적분한 거 우리 여기다가 해놔가지고요. 숫자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2 넣으면 8 마이너스 48 플러스 72 이렇게 되겠지. 얼마예요? 계산하면 32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3을 넣고 2를 넣고 뺄 건데 2를 넣으면 32라는 건 나오니까 3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계산 27 마이너스 108 플러스 108 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27이라는 거 나오죠. 내 마이너스 나올 거라 그랬잖아. 27에서 32 빼면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 줘라 그랬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돼요? 3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가 다 맞습니다. 5번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속도와 거리에 대한 기본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 정도의 문제는 하나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쓱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 공부를 조금 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문제 가볼게요. 우리 또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막 시그마 기호에 n 들어있고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막 나와 있으면 그치? 읽어보고 싶지도 않아 하는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랬잖아. 빈칸 채워 넣는 문제는 우리한테 점수를 거저 매겨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걸으면 안 돼. 약간 심호흡 한번 하시고 한번 하고 위에서부터 찬찬히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가볼게. 자, 가볼게요. 지금 AN이요. 첫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10이래요. 첫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10이다. 두 번째 항까지 알려줬네. 그 다음 B에는요. 아이고 다 알려줬어요. 무슨 수열이래요? 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래요. 0보다 큰 등비수열이래요. 아, 오케이. 근데 막 뭔가 복잡한 식을 알려줬다. 문제는 1부터 5번째 항까지 n분의 an을 다 더하는 이걸 구할 거다 이랬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구하라 그러면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지. 그치만 문제가 제시를 해주잖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n이 1일 때 bn 플러스 1분의 a1은 2가 된다. 아니 우리 여기 식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잖아요. 2가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 그냥 2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뭐 잘했냐 안 했냐를 내가 따져볼 필요가 없지. 그치? 이미 문제에서 계산을 해놨어. 그리고 너네 A1을 아니까 A1에 3 갖다 넣어서 계산하면 B1이 2분의 1이다. 이것도 친절하게 우리한테 구하라고 안 했어. 얘가 다 알아서 구해줬어. B1은 2분의 1이다.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선생님 요거 어떤 공식 쓴 거예요? 우리 왜 기본 개념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이거랑 상관없어. 이건 따로 쓰는 거야. AN을 구할 때 SN이 주어져 있으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전항까지의 합을 빼면 아니 생각해봐.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까지의 합이라고. 근데 그 전항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남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AN이 되겠지. 단 조심하셔야 해요.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은 그대로 S1이 돼요. 우리 이런 기본 개념 배웠었죠, 여러분. 그거 이용하는 거야. 다만 일반항이 요렇게 생겨 먹었네. 괜찮아요? 요게 뭐예요? 그 일반항을 n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요게 지금 SN에 해당하는 거고요. n-1까지라 그랬으니까 n-1번째 항까지를 더한 아이를 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너 요렇게 생긴 일반항이 나올 거거든 이거야. 괜찮아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아이고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예.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오케이. 거기서부터 잡아가면 될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얼마가 될까? 아까 SN이 얼마나 그랬어?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했죠? 예. 여기 n제곱 플러스 n을 넣고요. 오케이? 자, 얘는 Sn-1이잖아. 그렇지. n-1을 집어넣은 아이를 요렇게 빼주면 된다고요. 요렇게 빼주면 일반항이 나올 것이다. 사실 그냥 계산만 해도 가는 나옵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n제곱 없어지고요. 2n 되겠네요. 2n. 가는 얼마예요? 그렇지. 2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가 구해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기본 개념 설명할 때 우리 이런 것도 얘기해 준 적 있죠. 여러분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이거 무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일반항 자체가 요렇게 생긴 일반항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룰 거라는 이야기야. 이때 빠르게 AN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막 수업 시간에 빠르게 여러분 안 가르쳐주고 막 나 혼자 막 하면서 내가 막 암산한 척 했던 적 있었잖아. 기억나지? 자, 요 AN은 맞아요. SN을 미분하고 2차항 계수를 빼주시면 훨씬 빠르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얘도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고 첫 번째 항은 S1으로 다시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얘 바로 나오지. 2n 플러스 1 빼기 1하면 2잖아. 몇 초 안 걸려야 되는 거 원래는. 괜찮아요? 오케이. 아, 선생님 제가 가까지는 저도 했습니다. 아하, 좋았어. 가까지는 했대. n이 1일 때도 기억이 성립함으로 얘는 확인했대. 첫 번째 항도 성립하더래.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하더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므로 갑자기 bn의 공비를 구하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미 b1 구해놨고요. bn이 등비 수열인 거 알거든요. 그럼 두 번째 항만 내가 구할 수 있으면 공비 얼마 곱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b 두 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 두 번째 항을 알고 싶으면 n에다가 두 번째 항을 넣어야지. 2를 넣어야지. 여러분 a2가 얼마예요? 지금 10이죠? 요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2로 나누면 1 빼면 B2가 얼마 돼요? 2분의 3이 돼요. 후후! B2가 얼마 된다고? 2분의 3. 아니, 등비 수열 1회잖아. 그럼 얼마 곱한 거야? 3을 곱했죠? 그러니 BN의 공비는 얼마예요? 3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n분의 an을 이제 1부터 5까지 계산하래. 아니, 여러분, 여기 n분의 a 구해놨잖아요. 뭐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꼴랑 항도 5개밖에 안 되잖아. 2b1 플러스 1, 2b2 플러스 1, 2b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5번째 항까지 계산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2로 묶어주면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b 5번째 항까지 합 계산하시면 되고요. 2가 5번 나오죠? 10.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 부분은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 5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해. 해도 해. 5개 써도 금방 씁니다. 3, 1, 4, 9, 13, 121, 2분의 121. 2 곱했으니까 121 더하기 10.
얼마 나와요? 130. 야, 그 등비수열 합 안 써도 금방 계산한다. 근데 등비수열 합으로 계산하셔도 괜찮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에 들어가는 거 131이고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는 거 2, 나에 들어가는 거 3. 요거 다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 13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 가볼게요. 13번도 이번 산모가 굉장히 해볼 만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분을 해봤습니다. 역시 도함수를.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했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당황. 그럴 때 판별식 살짝 구해보라 그러지. 어떻게 돼요? 16 마이너스 18. 음수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프라임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때 1, 마이너스 5에서 접선을 그리겠다. 그러면 요 접선하고 만나는 요 접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접선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아서 이 교점에서 다시 한번 접선을 그리겠다. 이 접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죠. 이 얘기거든.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했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알려드렸잖아요. 3차 함수 비율 요 정도는 알아둬라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얘를 뭐해? 한 번 더 미분하면 6x-8 0, x는 얼마다? 3분의 4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에? x는 3분의 4에 맞아요. 대칭인 함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뭘 외우라고 시켰느냐? 접대교 다시 만나는 점까지 항상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접대교 1대 2니라 얘기했다고. 여기 지금 접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1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생각해봐. 1이고 3분의 4면 요 간격이 3분의 1이야. 여기 간격 3분의 2 돼야 되겠지. 그럼 x좌표가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좌표가 금방 구해집니다. 아니 2 갖다 집어넣으면 y값도 나오잖아요. 8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근데 우리는 뭘 구할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반원식을 구할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점 체크했죠? 기울기 구할게요. 여기 2 넣으면 되겠지.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6 해서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접방 만들어 볼게. y는 2x 쓰고요.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요렇게 되겠네요. 2x 마이너스 8. 그럼 생각해봐. 2x 마이너스 8은 x좌편 4, y좌편 마이너스 8. 요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4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 주시면 정답 얼마다? 16이다. 5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객관식은 요 13번까지는 맞춰줬어야 여러분들이 3등급을 노려볼 수가 있다. 근데 특히나 지금 뒤에 번에 나왔던 11, 12, 13번은 뭔가 문제만 길게 뺀 거지 사실은 정말 기본 개념들을 조금 활용한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됐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기본 개념 부분이 약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주관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6번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옛날에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쉽게 나오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갖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세 번째 항을 구하라잖아요. 첫 번째 항을 알려줬고요. 그럼 두 번째 항 구해보자. n에 1을 넣겠습니다. 두 번째 항 구하려면 n에다 1을 다 넣어야 돼. n에 1 다 넣어. 이렇게. 얼마? 6. 자, 세 번째 항 구해볼게요. 세 번째 항 구하려면 n에다 2를 넣어야 돼요. 두 번째 항 제곱에서 6을 빼야 됩니다. 36에서 6 빼면 얼마예요? 30이죠. 세 번째 항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스몰 fx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를 하자. 라지 fx는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네, 적분하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적분 공식만 잘 숙지가 돼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 1을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C는 얼마 돼야 되겠어요? 3. 그렇지. 그냥 X에다 2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1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이, 그림 한번 그려봐. 야, 사인, 코사인도 이렇게 나오면 제 점수 그냥 주는 거 아니냐? A, B, C. AC가 얼마고요? 8이고요. AB가 얼마예요? 6이에요. 코사인 A 값을 줬습니다. 대놓고 준 거지, 그지? 자, 그때 뭘 구하라고요? BC 제곱. 야, 그냥 이거 뭐 대놓고 코사인 법칙 쓰라고, 그죠? 66에 36, 88에 64 공식입니다. 86에 48 두 배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자, 100에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4, 2, 8, 24 계산하면 되나요? 정답은 얼마 돼요? 124. 우리가 산모 대비하면서 도형 문제, 그치? 엄청 연습했을 건데 조금 네, 아쉽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췄으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1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는 1에서 극대이고 극소값이 5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x는 1에서 극대라는 건 그렇지. 프라임 1이 0이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프라임 x부터 구해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극대라 했으니 1을 넣어보죠. 플러스 a는 0이다. a는 얼마예요, 그럼? 9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극소값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a에다 9를 넣고 인수분해를 시도하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x는 1에서 극대. 그럼 극소는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문제는 x가 3일 때 극소값이 얼마다? 5다. 이렇게 해야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을 집어넣어주면 27, 54, 39, 27. b가 얼마라고요? 5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없어지고 b는 바로 얼마?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a랑 b를 더하면 정답은 얼마? 1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3등급을 목표로 했을 때 공통 요 정도까지는 맞췄어야 됐다. 기준에 맞춰서 선생님 해설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충분히 우리가 아직 3월이잖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본 개념 다지고 그다음에 실전 연습에서 실수하지 말고 계산하면 뭐 요렇게 3월처럼 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 사실 수능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요런 결로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3등급이 굉장히 허망한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 요 3등급이 아직 안 되는 친구들에게 조금 힘이 되는 그런 해설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14, 15, 그 다음에 20, 21, 22 이렇게 5문항은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해설 강의에 선생님이 따로 뽑아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호의 문항들이 궁금한 친구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